만약 $1,400가 들어올 수 있다면 이 가격을 아마 크게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3번의 반감기 이후에 항상 큰 급등이 쫓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승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2024년 1월 11일은 암호화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도금융권이 암호화폐를 품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11개사가 승인 요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두 동시에 한 날 승인이 났습니다. 이는 음지에 내몰리던 암호화폐가 당당히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전통 금융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크는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금융시장에서 기술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융시장의 하나의 혁명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중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려면 특정 은행에 가서 신원을 증명하고 실명을 확인하고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는데 이제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듯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승인이 나고도 처음에 한 10여일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그레이스케일리가 갖고 있던 이 비트코인 신탁, 즉 비트코인 펀드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세력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한 10여일은 가격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최근 들어서 치솟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우선 지난 2월 22일까지만 해도 달러로는 51,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7,100만 원 선에서 거래됐는데 이게 한 20여일 만에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달러로는 72,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30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이게 2월 11일 승인이 받고 나서 3월 11일까지의 각 사의 순유입 금액,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리의 매도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3월 13일 현재 순유입액이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게 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주식시장의 대세는 기존 펀드에서 ETF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ETF가 나왔을 적에 2010년도에 차지했던 비중인데 이게 2022년도 돼서는 펀드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점차 펀드에서 ETF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펀드는 뭐고 ETF는 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펀드에는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펀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뮤추얼 펀드를 가르치는 거고 사모펀드라는 건 헤지펀드나 경영참여용 PEF라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가 바로 경영참여용 사모펀드입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주식시장은 대부분이 뮤추얼 펀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뮤추얼 펀드하고 ETF의 차이는 뮤추얼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가입이라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탈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ETF라는 건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입이나 탈퇴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ETF의 장점은 수수료라거나 세금이 펀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펀드보다는 ETF로 점차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2018년도만 해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의 ETF 금액이 5조 달러였었는데 지난해는 이게 12조 달러,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게 한 14조 달러로 이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ETF 총액의 규모가 한 25% 정도라는 빠른 성장을 가져올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성장 속에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위 1%에 속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ETF의 한 1% 정도만 비트코인 ETF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14조 달러의 1%면 자그마치 한 1,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1,40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비트코인 가격을 아마 크게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ETF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에 비해서는 환매 수수료가 들지 않고 그다음에 주식에 비해서는 증권거래소가 들지 않습니다. 즉 ETF는 이러한 수수료나 거래세를 내지 않고 누구나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간편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는 한 3,100개 정도의 ETF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 블랙록 같은 경우는 3,000개 중에서 상위 4등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상위 7등에 속하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ETF라는 성장성이 높은 곳 중에서도 아주 고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자금 공급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한 2달 사이에 엄청나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운영하고 있던 나라가 한 8개 나라가 더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호황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현물 ETF의 승인이 촉발시킨 글로벌 불장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 몰려든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에 830억 달러나 몰려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온 유입액은 한 75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에는 한 500억 달러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이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는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차익 실현을 위해서 물건을 지금 매도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금액이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금액보다 지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채굴자들이 채굴해서 내놓는 금액이 하루에 한 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에서만 유입되는 금액이 그거보다는 6배 내지 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나오는 공급 물량보다는 수요가 훨씬 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치솟고 있습니다. 게다가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포함해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시장에서 6년간 계속해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래소 자체의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굴량 대비 비코 일주일에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6,300개인데 비해서 4개 자산운용사가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수는 일주당 한 4만 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6배 정도를 더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매물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번 3월 5일 날 달러로 치면 정고점이 69,000달러였는데 이날 6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날인데 이날 자그마치 비트코인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넘어서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이제 더 불을 붙이고 있는데 여태까지 3번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만은 3번의 반감기 이후에 항상 큰 급등이 쫓아왔습니다. 그 다음 4년 후인 2016년에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또 20배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에는 4년 전인 2020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들이닥쳐가지고 1년 동안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그 뒤 역시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마다 최소 10배 내지 20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네 번째 반감기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다른 요인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잘 안 되는 나라 평가받아서 비트코인 거래 순위가 144위였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다음에 세 번째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개인 간 밀거래가 커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남아 돌아는 집이 뭐 1억 채가 넘는다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암울한 형편이고 게다가 아시다시피 올해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 개인 간의 밀거래가 이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올해 내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본토의 자금이 아마 홍콩으로 많이 나오면서 중국의 수요는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인을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시장에서는 실물금에서 디지털금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 ETF가 줄어들고 있고 이 금액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 ETF에서는 계속 자금이 빠져나오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이렇게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 ETF 같은 경우 올해 1월 달에 22억 달러가 빠져나왔고 2월 달에는 25억 달러가 빠져나옴으로써 두 달 동안에 47억 달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1월 11일 승인 이후 한 2개월간에 순유입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은 이렇게 금 ETF에서 빠져나온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11일
뉴욕 시장의 금 선물은 온스당 2,182원 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제 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 ETF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는데도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지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기고 있지만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터키의 중앙은행하고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금 수요가 지금 끝없이 증가하면서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받고 저렇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중국인들이 금을 피난처로 여기고 금이라는 대체 자산으로 현금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나 증권계에서도 지금은 금의 목표가를 2,300달러까지는 쉽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가격 대비 5% 이상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인도가 실물금을 수입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에 최근에 러시아와 터키 또 가세를 해서 지금 이 중국을 의지해서 이러한 나라들이 금 수입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것은 중국이 금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여기 그 중국의 금관리 정책으로서 4대 원칙을 써놨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금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된 금을 그들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전량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를 통해서만 그거를 팔아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중국의 인민은행은 이 금이 어디로 유통되는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대 금 생산국이자 중국은 최대 금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중국으로 들어온 금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만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걸 금지시킨 거는 상하이 금선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가 뉴욕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금을 반출해서 외국에 가져나가서 팔면 오히려 상하이에서 파는 것보다 자기들이 금 가격을 낮게 받기 때문에 그들이 구태여 금을 반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금 수입국으로서 금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금선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이 금선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주도가 앞으로 계속되지 못하고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많아졌을 적에는 이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